비둘기. 박정하. 비둘기가 사뿐사뿐 걸어가면 비둘기 머리도 껐덕껐덕 거린다. 사방을 둘레둘레 보다가 날개로 배를 한번 탁 치고는 날아가고, 비둘기 머리도 내려가면 꼬랑댕이는 올라간다. 빨래. 김은숙. 찬물로 빨래를 하니 손이 시려웠다. 나는 비누칠을 해서 빨래를 깨끗이 빨았다. 빨래를 다 하고 나니 손에 열이 난 것 같이 손이 뜨거웠다. 77번 차장 언니. 김경숙. 온천 초등학교에 다닐 때 77번 차장 언니가 과자를 사주었고 나도 나누어 먹었다. 그래서 언제나 차를 탈 때는 즐거웠다. 얼굴이 예쁜 77번 차장 언니. 스케치북을 놔두고 갔을 때 다음에 차 탈 때 스케치북을 찾아주던 77번 차장 언니. 그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쯤 결혼했겠지. 얼굴이 예쁜 77번 차장 언니. 우리 아버지. 전은정. 우리 아버지는 봄, 여름에는 이것저것 온갖 일을 다 한다. 가을에는 남의 집 보일러를 고치신다고 바쁘다. 아버지께서는 밤에 세민이 묻은 옷을 입고 휘파람을 부시며 집으로 오신다. 방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다 다친 곳에 앞가짐기를 바르면서 나에게 공부 잘 하라고 말씀하신다. 난 그럴 때마다 공부를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예, 글은 삶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호덕 님이 칭찬하신 아이들의 동시입니다. 이호덕 님은 아동 문학을 위해서 또는 아동 문학 협회를 위해서 온 삶을 바쳤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을 아동문학과 또 아동문학가들, 그러니까 동화나 동시 이런 작가님들과 교류하면서 출판사 또 문인들과의 어떤 중간 역할도 많이 하셨고요. 또 아이들의 그 글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도 끊임없는 그 소통을 하시면서 정말 온 삶을 아동문학에다가 쏟으셨고, 또 때묻지 않은 글, 우리 글로 쓴 글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이호덕님을 좋아한 까닭도 그 우리 글에 대한 그 오염되지 않은 우리 글을 항상 신경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들 가운데는 그 이호덕 님이 쓰신 책들이 이제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호덕 님이 동화 작가 권정생 님과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까지 이렇게 편지로 그 우정을 나누신 글을 지금 제가 읽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그 책은 정말 두 분이 그 오랫동안 편지로 주고받은 글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70년대의 어떤 삶의 정서 또는 문화 또는 출판계 또는 아동문학계 또는 그 가난한 작가들의 삶이 이렇게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간중간 건너뛰고 읽으려고 했었는데 막상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도저히 빼고 싶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읽으려고 작정을 했고요. 지금 한 3분의 2 좀 못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3번째로 226쪽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들어주시는 분들 좀 제가 버벅거리고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와도 맨발로 다녔지. 우리 모두 사이 좋았지. 권 선생님, 편지 감사합니다. 책은 마리스타에서 가져왔습니다. 동료 번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을 맨발로 걸어 다녔지. 눈이 와도 맨발로 다녔지. 우리 모두 사이 좋았지. 샤모가 와서 나쁜 짓 가르쳤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얀마와 샤모입니다. 샤모를 왕잠자리로 번역하셨는데요. 얀마를 왕잠자리로 번역하셨는데 그 책에 왕잠자리가 나와야 할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왕잠자리가 아닌 줄 압니다. 야마, 곧 산이란 말의 사투리나 유아어라고 믿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타시테, 맨발로란 말도 여기서는 하타시테라고 해서 응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이라고 했을 때 노랫말의 뜻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샤모란 말인데 이것은 사전에 찾아도 궁계, 곧 투계 싸움닭 뿐이지요. 그 책에 싸움닭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샤모라는 사람 이름 또는 아이 이름인가도 싶은데 그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샤모란 일본 이름이라기보다는 외래의 일어라 느껴지는군요. 9월 8일에 틈이 나면 저도 안동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아동문학 동인에서 오승강 씨를 추가해서 편지 보내어 동시 몇 편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왔고 참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1981년 9월 1일 이오덕.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줄의 글이라도 더 써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새 가정의 신년호부터 연재 청탁이 있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몽실 언니라는 소년 소설입니다. 1000장 이상을 쓸 계획인데 끝까지 견뎌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모임에서 결정한 작품은 겨우 한 편 써놓고 있습니다. 8일날 저녁에 안동에서 함께 지내실 수 있을지요? 몸이 무리인 줄 알면서도 서울 가기로 했어요. 전우익 선생님과 선생님 따라 가는 거지요. 1981년 10월 2일 권정생 올림. 선생님 새 동화집을 모든 아이들이 읽을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권정생 선생님, 작품 잘 받고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동화와 시 모두 선생님이 지금까지 써오신 것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신 것으로 압니다.
장태범 씨 작품은 2편 다 반송했습니다. 조평규 씨는 곧 개작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오순강 씨가 좋은 동시를 5편 보내왔다는 것은 얘기했지요. 그리고 어제는 박상규 씨가 동화를 2편 붙여왔는데 그중 한 편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편지를 써두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급히 쓴 모양이래요. 가을에 학교 일도 많은데다가 장편도 쓰고 한 모양입니다. 어디 현상 작품 모집에 보내려고 한다나요? 아무튼 박 선생은 너무 많이 쓰는 모양 같습니다. 선생님도 장편을 쓰신다니 건강이 무척 걱정됩니다. 그저께는 일찍 가려다가 못 갔어요. 안동서 만났을 때 몸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보를 만들고 있고 대성을 또 만들고 나면 아동문학 평론집을 낼 준비로 원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참, 우리 동인집에 넣을 글도 써야겠는데 동심론을 한번 쓸까 합니다. 이현주 목사가 충주로 곧 간다지요? 참 섭섭합니다. 그런데 버스길 시간을 따지면 안동서는 울진보다 충주가 더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제 아침에 벌써 된소리가 내리고 얼음이 꽤나 얼었습니다. 그 허술한 방에 무더운 여름을 지나게 하고 또 겨울을 보내도록 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람 같지 않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이 한없이 미워집니다. 선생님의 새 동화집을 모든 아이들이 읽을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고 빌 뿐입니다. 부디 조심하시어 쉬어가시면서 천천히 쓰시기 부탁합니다. 1981년 10월 16일 이오덕. 우체국에 와서 몇 자 소식 전합니다. 권 선생님, 그동안 추위에 고생이 되셨지요? 이제야 좀 풀리는 날씨입니다. 얼마 전에 의성 청년회의소 주최로 의성군의 초, 중, 고 학생 100일장을 했을 때 그 출제와 심사를 우리 안동 문협에서 맡았는데 결국 내가 고생을 여러 날 했지요. 거기다 기왕 일을 시작한 김에 끝까지 하자고 당선 작품을 우리 글짓기 회보에 심사평과 함께 식기로 해서 그걸 또 여러 날 걸려 만들다 보니 너무나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회보는 오늘 대구 가서 인쇄할까 합니다. 서울 CR의 소리사에서 함석헌 선생의 번역책 날마다 한 생각을 주문하라고 해서 몇 권 부탁했더니 벌써 책이 왔군요. 권 선생님 앞으로 한 권 직접 붙이라고 했는데 지금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모임의 책 원고는 지금 대강 들어왔는데 그래도 책 한 권 분량은 좀 안 될 것 같아 김종상 씨한테도 편지해서 원고 좀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현주 목사는 옮긴 자리에서 안정이 된 모양이지요. 12월 초에나 서울 가서 책 만드는 일 부탁할까 합니다. 지금 임동면 우체국에 와서 몇 자 대강 소식 전합니다. 1981년 11월 14일 이오덕. 그 방이 추워 어떻게 겨울을 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시면 편지해 주십시오. 가보지 못해 늘 괴롭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심했는지 정말 삶이 두려워집니다. 선생님께 생각사에서 보내온 책
날마다 한 생각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편지도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할 만큼 몸이 괴롭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대로 꼭 16일 동안 밤낮을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그 아픔이 심했는지 정말 삶이 두려워집니다. 누워있지도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상태가 16일 동안이나 계속 되었는데도 그래도 또 살아났습니다. 물론 밤에도 낮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일상의 저의 직책은 거의 다 해내었습니다. 새벽종을 단 하루 놓쳤을 뿐입니다. 아픔을 잊기 위해 혼자서 밤을 지새던 광경은 정말 우스운 몰골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이런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금 누웠다가는 퉁기듯이 일어나 앉고 그것도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서 발을 굴리다가 힘이 빠져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되풀이하다 보면 날이 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불을 한아름 껴안고 뒹굴었다가 벽을 손톱으로 바득바득 긁었다가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가기도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마당을 서성대다가 다시 방에 들어와 쓰러지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세상이 온통 흔들려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이 본격으로 시작된 지 6일 만에 가까운 보건소에 찾아갔더니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으니 안동 시내 비뇨기과 의사에게 가보라더군요. 병원에 가는 것이 그토록 싫었는데 너무 괴로워 찾아갔었지요. 거기서도 역시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한 진찰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구 종합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검진료만 4, 50만 원쯤 들 거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소견에 의한 판단으로 몇 가지 원인 분석을 설명해 주더군요. 3일치 약을 지어주는 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경과는 마찬가지. 이틀 뒤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랫배의 양쪽 부분과 성기 전체가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이 한순간도 멎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0월 23일 우체국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시작된 고통이 11월 9일 아침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9일 아침 변소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소변 같은 것이 마려워지더군요. 저는 수술한 뒤 소변을 보지 않아 좀 이상한 대로 변소에 갔더니 흰누런 고름이 한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사흘 지나서야 고름이 멎고 그리고 그토록 아프던 통증도 가시워졌습니다. 이전에도 하복부가 아픈 것은 예사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최악의 고통에서만이 진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추운 사람이, 질병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결코 점잖을 수도 없고 성스러울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인자할 수도 위엄이나 용기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는 자는 제 목에 오랏줄이 감긴 그 사람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심신의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는 그 사람뿐입니다.
가장 절실한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장군이나 성직자가 아닙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 지금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 지금 병으로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온갖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밤을 사람들은 각양각색으로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밤은 평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치와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과 악의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지 맙시다. 어떠한 구실로도 인간을 구속하는 정치나 도덕을 과감히 쳐부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가장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너무 무리한 일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11월 19일 권정생 올림. 선생님, 최선은 어디까지가 최선입니까? 선생님, 어제 오후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꿈속에서 살다 온 기분입니다. 요즘 자꾸 이런 허탈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저질 장난 같다는 생각입니다. 괜히 화내고 웃고 감동하고 고독하고 초조해하고 참 어리석지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무대 위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허덕이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막이 내리면 다 끝나는 것을 싱겁게 버티고 서 있는 허수아비와 다를 게 뭡니까? 선생님께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삶이란 것 자체가 파괴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그걸 극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꾸만 모르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간이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다 보니 인간을 거부하게 되는 모순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나의 목숨과 나의 소유와 나의 의지는 무한한 것일까? 아니면 아예 하나도 없는 것일까? 승리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선악은? 선생님,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도둑이 아니면 거지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100번 겸손하게 말한다 해도 남의 것 도둑질 않고 빼앗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빼앗는 것은 바로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합법의 방법으로 빼앗는 행위, 불법으로 빼앗는 행위, 어느 쪽이 더 악랄한 것인지 선생님은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토끼 새끼 한 쌍을 키우고 있어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조건부 사랑이랍니다. 토끼 2마리는 훗날 그들이 치러야 할 엄청난 비극을 모르고 슬프도록 순진하게 자라고 있어요. 선생님, 최선은 어디까지가 최선입니까? 4월 19일경에 전우익 선생님이 안동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도 뵙고 싶습니다. 생각이 흩어져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본 아동문학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뒤에 전쟁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만 쓰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1982년 4월 1일
편지 이틀간 쓴 것입니다. 권정생 올림. 어떤 방법도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호덕 선생님께 진작 편지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오래 소식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건강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모두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건강하면 또 다른 고통이 따를 테고 어디 간들 편히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집을 옮기게 되면 선생님께 말씀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회 일로 조금 괴로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철수가 생각하는 것과는 모두 다르니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동화집 문제도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날 우두커니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어느 만큼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전우익 선생님과 함께 성주에 한번 찾아갔으면 하고 이야기했지만 쉽게 가실 수 없나 봅니다. 요즘은 저도 안동에 못 가고 소식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창비에서 보내온 동화책 16권 잘 받았습니다. 전래 동료집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소박하고 착한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지요? 과학기술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1982년 5월 4일 권정생 올림. 선생님의 동화를 교과서처럼 읽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권 선생님, 일전에 철수 내외한테서 대강 소식 들었습니다. 체중이 54kg이라면 나보다 1kg 더 무거운 셈인데 반갑기도 하고 한편 그렇게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밥맛이 좋아지셨다니 무엇보다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나오시려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나오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집을 한 채 지어드리자고 철수들과 의논해 놓았습니다. 올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일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사랑마당의 전시는 그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안동서 아무도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섭섭합니다. 특히 봉화의 전형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일찍에도 못 가고 있지요. 늘 일에 쫓기다 보니 사람 노릇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괴롭기 말할 수 없습니다. 남들같이 재주나 있었으면 척척 일을 잘 처리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둔하니 세월만 갑니다. 철수한테 합동기획에서 선생님의 동화집을 단독으로 한 권 내도록 말해놓았는데 부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선생님의 동화를 이 나라의 모든 어른과 아이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합동기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장 애독되는 동화집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디 조심해서 과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또 연락하고 싶습니다. 1982년 5월 31일 이오덕.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되기도 하고 많은 확진자들이 오늘 1078명이 나온 거를 봤는데요. 그 이후의 소식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있는 이 평창에도 용평 리조트에서 확진자가 6명 나왔다는 재난 문자가 왔어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어요. 깜깜이 증상, 그러니까 확진이 됐어도, 감염이 되었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이 어느 곳을 갔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진자들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그리고 마스크 꼭 아주 단단히 쓰시는 것만이 가장 큰 좋은 방역이라고 하니 그렇게 하시고요. 모쪼록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